페이지 읽어주는 여자 유튜브 첫 번째 교재는요. 케임브리지 출판사에서 나온 대표적인 IELTS 시험 교재 세 가지입니다. 자, 먼저 살펴볼 교재는요. The Official Guide to IELTS. IELTS 공식 가이드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본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그 시험이 어떤 것인지 기본적인 정보부터 좀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는 그 시험에 어떤 문제 유형들이 나올지, 그 다음에 그럼 그런 문제들을 풀려면 이제 내가 또 어떤 기술들이 필요할지, 또 이런 것들이 아마 궁금할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 시험이 어떤지, 실제 시험 문제도 한번 좀 보고 싶으실 거고요. 자, 굉장히 많은 이런 이제 자료들이나 정보가 좀 많이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들을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교재다라고 한다면 바로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이 공식 가이드예요. 뭐 일단 이름 자체가 너무나 이제 믿음을 주죠. 공식 가이드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다른 이제 알려져 있는 뭐 토익이라던가 토플 이제 이런 이제 시험들도 이제 공식 가이드가 있어요. 주관사에서 내놓은 이제 공식 가이드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 IELTS 공식 가이드는 좀 늦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공식 가이드 나올 때까지는 사실은 학생들이 굉장히 이제 IELTS 교재라든가 이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또 어떤 걸 믿어야 될지 몰라서 많이 좀 이제 혼란해하고 이제 그런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계신 뭐 선생님들이라든가 이제 일부 학원들에 굉장히 많이 의지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공식 가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뭐 여러분들이 이 교재만 가지고도 이제 기본적인 IELTS 시험에 대한 큰 그림은 충분히 여러분이 이제 가질 수가 있게 된 거죠. 한번 좀 실물을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실물을 한번 이제 가지고 왔어요. 정말 뭐 공식 가이드들 교재들 많이 다른 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뭐 거의 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좀 딱딱하고 점잖게 생겼고요. 두껍습니다. 굉장히 두꺼워요. 자, 이게 두꺼우니까 이제 뭐가 들었을까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IELTS 시험 이제 그 아카데믹 모듈이 있고 이제 제너럴 모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각각 그 모듈에 해당하는 뭐 실전 문제도 담겨 있고 IELTS 시험에 이제 네 가지 영역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뭐 이제 청취라든가 이제 스피킹이 있다 보니까 이제 오디오 파일 같은 것도 함께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야말로 IELTS 시험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이 그냥 하나의 종합 선물 세트처럼 딱 갖춰져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일단 좀 목차 구성을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책 보시면 이제 그 순서대로 이제 내용이 이제 나올 텐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이제 부분이 바로 이제 청취예요. 청취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reading, 그러니까 listening 나오고 그 다음에 reading 나오고 그 다음에 writing, 그 다음에 speaking. 요 순서대로 각 스킬의 그 영역별의 어떤 이제 그 전반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IELTS에서 어떠한 것들을 묻고 있고 또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뒷부분에 10개의 practice test, 실전 문제라고 하죠. 10개의 실전 문제가 나옵니다. 이제 실전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레코딩 스크립트하고 answer key 이건 뭐 당연히 들어가야 될 사항이겠죠. 이렇게 해서 대략 전체적인 이제 페이지는 한 이제 200페이지가 넘어요. 일단 그 연습 문제 이전까지 실전 문제 이전에 해당하는 부분까지가 한 150페이지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문제 세트랑 그다음에 나머지 자반지까지가 한 60페이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 공부하시는 영어 외서 교재 중에서는 굉장히 이제 두껍고 무거운 편에 속해요. 진짜 단점이라면 이제 들고 다니기 무겁다라는 게 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이제 각 부분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 listening, 청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그 숫자라든가 어떤 단어의 철자 받아 적기 같은 아주 기초적인 청취 스킬부터 시작해서 뭐 차근차근 이제 IELTS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 유형들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reading, 독해 부분이에요. 구성은 청취랑 비슷합니다. listening하고 비슷해서 아주 기본적인 이제 reading 스킬들 알려주고 이제 문제 유형들 알려주고 이러는데 문제는 그 IELTS 실제 시험에서는 이 reading이 지문의 길이가 진짜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도 상당히 이제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여러분이 문제 유형만 알고 있고 어떻게 푸는지 알겠다라는 것만 가지고 진짜 실전에서 임하기에는 사실은 상당한 어떤 리딩의 내공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공식 가이드에 담겨져 있는 것만으로 IELTS 리딩을 대비하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정말 그 읽기는 정말 여러분이 많은 어떤 경험치가 좀 축적이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IELTS 시험 리딩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이제 큰 그림을 얻는 데가 얻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 진짜
진짜 정말 그 시험을 제대로 보고 내가 점수를 얻을 정도의 어떤 실력을 얻겠다 하시면 사실은 교재 외에 좀 더 많은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그런 이제 당부를 좀 드릴게요. 그 다음으로 이제 writing, 이제 영장문이 나옵니다. 영장문은 정말 그 IELTS 이제 장문 과제 그 유형에 대한 그 적응을 위한 내용이 굉장히 좀 이제 알차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 편이에요. 다른 영역에 비해서는 이제 그 상대적으로 이제 분량도 좀 많고 유용한 표현이라던가 아무래도 여러분이 이제 영장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그 유용하거나 좀 흥미있는 그런 문장이라든가 예시문 같은 거 좀 많이 접할수록 좋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좀 꽤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특히 IELTS 시험 아닌 뭐 토플이라든가 뭐 다른 어떤 공인영어 시험의 그 영장문에 좀 익숙하신 분들은 이제 IELTS 유형에 좀 적응을 좀 하셔야 되잖아요. 이 공식 가이드에 있는 내용만 좀 꼼꼼히 따라오시면 그런 어떤 이제 유형 적응 같은 것도 좀 잘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IELTS 영장문이 그 토플이나 토익 영장문보다는 이제 그 수준이 좀 높아요. 조금 더 이제 어떤 요구하는 좀 시험에서 기대하는 어떤 기대치가 좀 더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고득점을 위해서는 특히 이제 이 IELTS 영장문이 요구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고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 좀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식 가이드의 내용들 잘 활용하시면 좋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스피킹, 이제 말하기 부분이죠. 말하기는 사실은 이제 이 공식 가이드에서 이 네 가지 영역 중에서는 이제 비중이 가장 적어요. 아무래도 이거는 뭐 IELTS 시험이 아니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말하기를 글로 참 전달한다는 거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시험에 대한 스킬이나 이런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정말 그냥 말하기 자체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말 자체가 좀 어느 정도 편하게 말이 좀 되셔야 되기 때문에 어떤 뭐 시험 요령이라든가 뭐 유형만으로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교재에서도 이제 상대적으로 좀 분량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도 그 내가 좀 시험을 위해서 좀 준비할 게 있지 않느냐 하시는 분들 말하기 자체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그 실제 시험 보실 때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아무래도 이제 뭐 발음 같은 거 조금 더 신경 쓰면 좋겠죠. 그리고 시험이니까 이제 시간 조절 요령 같은 게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냥 뭐 시간 지어놓으시 마음대로 떠들 수 있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가 요구하는 답변을 좀 잘 해야 되는 게 일종의 시험 요령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팁 이런 것들을 좀 얻고자 한다면 이제 이 부분 좀 활용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제 실전 문제 세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IELTS 시험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떤 그 큰 그림이 없고 어떤 문제 유형이 낯설다 하시는 분들은 이 공식 가이드의 그 앞부분이 좀 굉장히 유용하실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IELTS 시험에 대한 큰 그림을 갖고 있고 또 영어 실력도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이 뒷부분이 하이라이트예요. 이 프랙티스 테스트, 이 실전 문제가 그냥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무려 10개나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실전 문제 한두 개, 뭐 서너 개, 뭐 이 정도만 해도 꽤 쏠쏠한데 한 권에는 10개나 딱 들어있으니까 이것만 해도 뭐 엄청난 연습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그거 자체가 그냥 실전 문제가 10개나 된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하나의 큰 장점이고요. 게다가 이런 실전 문제는 정말 실제 문제하고 비슷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공신력이 있는데 이게 무려 주관사에서 만든 문제다 보니까 뭐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한 신뢰성은 뭐 두말할 것도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또 여기 한 가지가 또 특징이 있어요. 10개의 세트가 있다고 했는데 이 중에 첫 번째 세트, 테스트 1에 보시면은요. 자, 보여드릴게요. 일단 뭐 자세하게 그 글자를 보시지는 마시고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실전 문제 그냥 시험지하고 똑같이 이게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옆에 잘 보시면은 오른쪽에 조그맣게 이제 박스를 지금 보이는 거 보이시죠? 빨간 테두리에 이게 일종의 이제 팁이에요. 이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테스트 1에만 이게 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 실전 문제 1번에 문제집만 돼 있지 않고 이 문제 옆에 이렇게 각각의 그 문제마다 대표적인 정말 IELTS 문제들이잖아요. 가장 대표성 있는 문제들만 또 테스트 1에다가 딱 뽑아 놓은 다음에 이런 문제들을 볼 때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요령들이 필요하다. 이런 게 굉장히 유용할 거야 라고 하는 팁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테스트 1은 이 팁들을 활용해 가면서 쭉 풀어가는 것만으로도 IELTS 실제 시험에 대한 정말 큰 그림 그리고 어떤 경험들을 그냥 그대로 해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거죠. 이런 팁들이 예전에는 공식 가이드 같은 거 없었을 정말 IELTS 자료가 적고 어떤 뭐
그 기출문제 같은 것들도 정말 물어물어 구전으로 전해지고 일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료로만 이제 전해지던 그런 시절에는 그런 시절에 정말 유용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 남한테 이제 의존하거나 또는 그런 어떤 뭐 학원이라던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연결돼 있지 않으면 이제 혼자서는 도저히 정리할 수 없었던 구할 수 없었던 이런 내용들이 그냥 정말 믿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주관사의 어떤 그 편집진들의 어떤 시각으로 정리된 팁들이 그냥 그대로 잘 전달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부한 내용들 앞쪽에서 이미 영역별로 설명한 내용들이 실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적용이 되고 이런 부분을 신경 쓰세요 하는 게 이제 그대로 딱딱딱 짚어져 있어요. 정말 그냥 그대로 따라가시면 정말 최고의 IELTS 어떤 수업을 듣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최고의 정말 IELTS 뭐 1타 강사님들이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그냥 정말 지면으로 옮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꼽는 이 IELTS 공식 가이드의 하이라이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테스트 1만 쫙 처음만 정말 잘 훑어가시면 각종 그 IELTS에 필요한 스킬이라든가 팁을 동시에 익힐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실제로 저도 이제 IELTS 수업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바로 이 테스트 1 가지고 이런 어떤 수업을 하면서 이런 팁들을 종합적으로 쫙 정리를 해드리는데 아마 다른 선생님들 많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떤 책으로 구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친절하고 잘 돼 있는 팁이에요. 다만 이제 단점이 안타까운 건 자 이런 팁들을 제가 한 페이지 더 보여드리는데 이런 팁들이 다 영어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초급이신 분들은 어쨌든 이제 원서 교재에 이제 뭐 불친절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영어로 돼 있는 거를 접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이 들어서 정말 전달하는 내용만 좀 집중하고 싶은데 그 내용을 해석하고 뭐 단어를 모르겠고 무슨 얘기하는 거지 이런 어떤 불편함이 좀 있으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 자체는 정말 훌륭하다라는 거 제가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 케임브리지 IELTS 공식 가이드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이 이제 굉장히 친절한 거예요. 독학하시는 분들한테 친절해요. 예전에 정말 어떤 학원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데 의존했던 부분들을 책 한 권에다가 그냥 다 담았다라는 거. 정말 이제 친절하다. 정말 다 들어있다. 정말 선생님들이 비장의 무기로 예전에 이제 건네던 그런 이제 팁들이 그냥 다 정말 이제 활자화되어 있다. 그래서 뭐 학생이 스스로 좀 친절하지 않은 교재, 기출 문제 같은 것들, 뭐 시중에 도는 문제집만 가지고는 문제는 알겠는데 이제 그래서 내가 좀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그걸 다 팁으로 정리해주고 내용으로 정리해서 다 담았다. 이게 이제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아쉬운 건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게 이제 한글이 아니라 영어라는 거. 그래서 초급 학생들은 그 내용들을 너무너무 좋은 내용인데 그 읽는 자체가 이제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안타깝게도 이 공식 가이드 한글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영문으로만 된 내용을 이제 소화하기에는 내가 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시험 공부라는 거는 정해진 시간 안에 좀 우리가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 교재를 수업으로 진행하는 뭐 학원이라든가 뭐 인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조금 더 이제 효율적일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IELTS 보통 숫자 시리즈라고 제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계속 이제 IELTS 1, IELTS 2, 3, 4 이런 식으로 숫자가 붙어서 이제 지금 여러분께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시점 기준으로 이제 14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숫자로 이어지기 때문에 숫자 시리즈라고 붙는데 그 숫자 시리즈라고 하는 그 기출 문제집입니다. 그 기출 문제집 이렇게도 얘기하고 이제 숫자 시리즈 뭐 이렇게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미 말씀드렸죠. 그 기출 문제들을 담은 교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교재라고 하기도 좀 어려워요. 그야말로 그냥 그 시험 문제, 실제 시험과 똑같은 어떤 그런 구성으로 된 4개의 세트가 들어있고 땡이에요. 그게 답니다. 그래서 무슨 뭐 다른 어떤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출 문제 묶음 정도에 해당하지 이거를 교재라는 타이틀을 붙여야 될지에 대해서는 저도 좀 고개가 좀 갸웃갸웃해집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제가 아까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본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이제 이 시험이 어떤 것인가, 이 시험의 성격이 어떤가, 뭐 이런 전반적인 정보를 끌어모은다고 했는데,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모든 시험을 보시는 수험생들이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 모든 수험생이라면 다 거쳐가는 어떤 그런 자료가 있다면 뭘까요?
바로 그 시험의 기출 문제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IELTS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기출 문제가 가장 또 이제 그 실제 그 시험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어떤 그 근거 자료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주관사인 케임브리지에서 계속 그 주기적으로 쭉 실제로 출제했던 그 문제들 중에서 이제 그 뭐 대표성이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엄선해서 이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숫자 시리즈, 이 기출문제집 형태를 통해서 이제 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숫자가 높은 것일수록 가장 최근에 나온 기출문제들을 모아놓은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숫자 시리즈가 이제 벌써 이제 14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게 10권까지는 이제 통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11권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그 IELTS의 그 General과 Academic 그 모듈별로 책이 분리돼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10권 이전, 10권부터 그 이전까지의 책들은 이제 뭐 제너럴 보시는 분이나 아카데믹 보시는 분이나 이제 공통이었다면, 이제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이 보시는 시험에 맞춰서 되어 있는 교재를 고르셔야 된다라는 거죠. 제너럴 보시는, 제너럴 트레이닝 보시는 분들은 제너럴 트레이닝으로 된 걸 하시면 되는 거고, 아카데믹으로 되어 있는, 아카데믹 시험을 보실 분들은 아카데믹으로 되어 있는 교재를 이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가장 큰 숫자가 이제 최신이라는 또 얘기를 드렸고요. 총 4회 분량의 이제 그 기출문제 묶음이 이제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기출 나왔으니까 이게 진짜 그냥 실제 시험의 난이도겠구나, 실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냥 그대로 여러분이 그냥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목차거든요. 뭐 대충만 보시면 돼요. 다른 어떤 교재들 보시면 목차 되게 길잖아요. 뭐 많잖아요. 이 기출문제집이라 너무나 간단해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뭐 테스트 1, 테스트 2, 테스트 3, 테스트 4 이래요. 4개 문제. 뭐 그 안에 이제 뭐 정치, 뭐 listening, 그다음에 뭐 독해, reading, 영작문 writing, 이제 말하기, speaking 뭐 이렇게 나눠 있겠지만 그거 너무 똑같고 뻔하니까 굳이 뭐 그걸 세분해서 얘기하지 않고 그냥 첫 번째 기출 문제 한 세트, 두 번째 세트, 세 번째 세트, 네 번째 세트 끝이란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오디오 스크립트, 청취 문제의 그 스크립트하고 그다음에 정답.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나와 있는 게 그 라이팅에 대한 뭐 샘플 답안 뭐 이 정도라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다른 거 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은, 예를 들면 이제 답안지 같은 경우 이렇습니다. 네 번째 기출 문제 테스트 4에 대한 답안지가 이게 다예요. 무슨 답안지가 이렇게 짧아 하시겠지만 아무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다른 어떤 시험 관련 교재들 보시면 뒤에 답안지 보시면 정말 설명도 많고 답안지 분량도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냥 사실 그 설명 다 빼고 답만 빼놓으면 사실 분량 얼마 안 되죠.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떤 이게 왜 답이 되냐 뭐 이런 설명 아무것도 없이 그야말로 답만 쫙 나와 있습니다. 거의 뭐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불친절의 끝을 달리는 그런 교재라고 할 수 있어요. 라이팅 같은 경우는 영작문은 사실 답이 따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입니다. 그냥 어떤 하나의 답안 정도. 샘플 답안 정도 하나 주고, 그런 답안이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 점수대를 얻겠고 이제 왜 그런가에 대해서 설명한 것 정도가 하나 참고로만 돼 있어요. 그렇다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고득점 답안 샘플, 그다음에 뭐 한 뭐 중간대 점수의 답안 샘플, 그다음 초급 학생들이 받는 어떤 그런 정도 수준의 답안 샘플 뭐 다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냥 정말 무작위로 그냥 한 개씩만 보여주는 게 다라는 거예요. 답안지가 정말 정말 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그야말로 이 교재의 단점이에요. 장점이라면 뭐 그야말로 기출문제집이다. 주관사에서 낸 실제 기출문제 모아놓은 거니까 얼마나 공신력이 있겠어요. 실제 IELTS 시험이 이런 난이도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를 알기에는 뭐 최고.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나온 그 가장 숫자가 높은 것들을 보았을 때는 최신 문제, 뭐 최신 이제 기출 문제, 최신 문제들의 뭐 경향, 흐름들을 알 수 있다. 뭐 이게 장점이라면, 단점은 정말 그거 말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 라이팅의 뭐 샘플 에세이 뭐 요 정도 좀 보여준 거 외에는 별도의 해설, 설명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IELTS에 대해서 여러분이 학습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전혀 적합한 교재는 아니에요. IELTS에 대한 어떤 학습 기반, 영어 어떤 그 내공이 어느 정도 쌓인 상태에서 여러분이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나 보자, 실제로 IELTS의 어떤 그 시험에 맞추어서 내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가늠해보고 싶다, 뭐 이런 어떤 실력 점검이라던가, 뭐 실제 시험 이제 적응을 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여러분 이제 그 실제 유형의 같은 문제들 많이 풀어야 되잖아요. 그런 용도로는 정말 뭐 좋은데, 어떤 내가 IELTS를 위한 어떤 정말 문제 스킬 같은 것도 좀 많이 익혀야 되고, 그러면서 또 영어 자체 실력도 좀 올려야 되고, 그래서 꾸준히 좀 공부할 그런 교재가 필요해? 이 교재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 앞쪽에서 설교드렸던 공식 가이드가 나오기 전에는 사실은 이제 이 기출문제집을 일종의 공식 가이드 역할로 선생님들이 많이 활용했던 게 사실이에요. 저도 그렇게 사용했고, 다만 이제 이거 기출문제집이니까 문제가 이렇고 하면서 그 외에 공식 가이드에 들어있던 그 외에 어떤 그 영역별 어떤 그 전반적인 문제 유형이라든가 그 팁들을 선생님들이 정말 본인들이 정말 그동안 내공으로 쌓아놨던 것들을 막 전달하면서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공식 가이드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공식 가이드 이전에는 뭐 사실 가장 공신력 있는 어떤 자료는 일단 기출문제집 우선이에요라고 얘기했다면, 사실 이제 공식 가이드 이후로는 저도 약간 좀 추천하는 방식이라던가 이제 수업을 운영하는 방식들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난 실전 문제를 일단 많이 풀고 싶어, IELTS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고 싶어 하시면 사실은 이 숫자 시리즈보다는 그 공식 가이드에 일단 문제가 10세트가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공식 가이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시험 보기 직전에 정말 최신 유형이라던가 가장 실전 난이도에 가까운 문제를 한번 경험해보는 의미에서 이 기출문제집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공부하시라고 제가 좀 저도 조언을 하는 것들이 방향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까 제가 큰 숫자일수록 최신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좀 숫자를 다 봐야 돼요 또 묻는 분들이 간혹 계시긴 해요. 다 어떻게 봐요? 너무 많아요. 많이 많고요. 만약에 보신다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그 가장 높은 숫자부터 시작해서 역순으로 공부하는 게 맞겠죠. 가장 최신부터 공부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14, 13, 12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요. 만약에 IELTS 4점 이하대에 완전 이제 초급들, 만약 5점대가 이제 간당간당 하시는 그런 분들이시라면은 이러신 분들은 제가 이거 바로 공부하는 거 일단 추천하지도 않을 뿐더러 가능하면은 조금 더 뭐 예를 들면 지금 14라고 한다면 12, 11 정도부터 공부하시라고 얘기를 해요. 굳이 이제 숫자 시를 시작하신다면. 그리고 나서 저는 가장 최신에 나온 교재는 시험 보기 직전에 보시는 걸 좀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본격적인 IELTS 공부를 시작하셨고 대략의 이제 목표하는 점수대까지 도달하는 어떤 그 학습 기간을 뭐 1년이나 1년 반 잡았다 이러시면 처음부터 가장 먼저 나온 이 그 기출 문제를 보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출문제 그래도 좀 틈틈이 보겠다라고 한다면 하나 정도 또는 뭐 기간에 따라서는 2개 정도 낮은 숫자를 시작하시고 시험 기간에 가까웠을 무렵에 가장 최신에 해당하는 문제를 푸시는 것이 가장 좀 현명한 방법이다 라고 좀 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으로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소개해드릴 교재는요, Mindset이라고 하는 교재입니다. 공식 가이드와 기출문제집만 알고 계신 분들은 이 교재는 뭐지? 하고 좀 낯서신 분도 계실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 교재도 좀 최신의 교재라고 좀 할 수 있겠고요. IELTS 교재라고 한다면 대부분이 이제 어떤 영역별 교재를 좀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IELTS 뭐 listening, 청취면 청취, IELTS reading, 독해면 독해 이런 식으로 영역별로 나온 교재를 기대하시기 쉬운데 이 교재는 레벨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파운데이션, 뭐 레벨 0이라고 해두죠. 그 다음에 1, 2, 3 이렇게 4단계, 4개의 레벨로 구성된 교재라고 할 수 있어요. 역시 또 실물을 하나 좀 가지고 왔습니다. 1번이 이렇게 생겼고요. 공식 가이드보다는 훨씬 얇죠. 여러분 보통 이제 이런 그 회화 외서 교재들 정도의 어떤 두께라든가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실제 속 부분도 그렇습니다.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마침 펼쳤는데 사진이 별로 없는 부분이 나오네요. 굉장히 컬러풀해요. 회화 교재들 중에서도 외서들 교재들 중에서도 케임브리지가 굉장히 많이 그 사진을 좀 많이 사용을 해서 좀 화려한 편입니다. 근데 이 교재도 이 마인셋도 좀 그래요. 그래서 IELTS 교재 같지 않고 어떻게 딱 보시면 그냥 보통의 어떤 그 사진이 많은 전형적인 케임브리지의 그 회화 교재랑 많이 비슷합니다. 그런 식으로 실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만 IELTS를 대비하는 그런 이제 성격, 그 목표를 가지고 만들었다. 편집이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주제별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회화 교재들의 어떤 진행 방식으로 다만 그것이 IELTS에 필요한 내용으로 IELTS의 목표를 초점을 가진 형태로 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마인드셋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이 교재를 사시면 요즘에 이제 외서 교재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케임브리지와 같은 이제 대형 출판사들의 특징인데 교재 첫 페이지 이렇게 딱 여시면은요, 액티베이션 코드라고 해서 여러분들 즉석 복권 긁듯이 이렇게 긁어서 코드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코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코드를 이용해서 케임브리지에서 운영하는 이 마인드셋의 온라인 학습 사이트로 연결이 되실 수가 있어요. 요즘 많은 그 외서 교재들이 이런 식으로 온라인의 어떤 자료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마인셋 같은 경우가 바로 이 온라인 액티베이션 코드를 사용하면 바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은 이런 어떤 사이트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들어가시면 교재 외에도 더 많은 연습 문제, 액티비티들이 제공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접속하셔서 이 코드를 등록하시면 이런 이제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접속하시면 되고, 이 중에서 또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테스트뱅크라고 하는 아이콘도 좀 보이실 건데, 이 IELTS 마인드셋 하셔서 이 액티베이션 코드 등록하시면 바로 여러분이 뭐냐, 이 IELTS의 그 아카데믹에 필요한 그 셀프 스터디를 필요한 그 테스트 4개의 실전 문제를 연습하실 수 있는 그러한 자료에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이용이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책 한 권 사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실전 문제, IELTS 4개의 실전 문제까지도 그냥 보너스로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것뿐이 아니라 또 다시 앞쪽으로 가서 셀프 스터디, 여기 보시면 위에 아이콘에 클래스 스터디 하고 또 셀프 스터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클래스 스터디는 여러분 이제 학원이라든가 학교에서 교재로 사용할 때 이제 그 단체로 함께 이제 온라인 수업을 이제 진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여러분은 이제 그 셀프 스터디 이제 등록하시는 거죠. 이 셀프 스터디 등록하셔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액티비티 더하기 4개의 IELTS 실전 테스트 뱅크 이용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셀프 스터디 들어가서는 이제 뭐를 공부할 수 있느냐? 자, 요렇게 셀프 스터디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유닛 1, 2, 3, 4 이렇게 쭉 리스트가 나올 거고요. 거기서 이제 여러분이 조금 밑에 이제 조그맣게 show라고 하는 show all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 딱 클릭하시면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여러분 연습하실 수 있는 액티비티들이 리스트가 나오게 될 텐데, 보시면 이 아이콘에 보시면 이제 콘텐츠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 밑에 영역별로 다 되어 있어요. Reading, Writing, Listening, Speaking, 그다음에 Grammar and Vocabulary. 그래서 거기를 또 클릭하시면 거기에 해당하는 것대로 또 이렇게 리스트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클릭하시면은 정말 여러분 할 게 많이 있다는 거. 교재에서 보이는 거하고 교재에서 보여주는 내용은 뭐 아주 그야말로 맛보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온라인에서 엄청나게 많은 학습 지원들을 해줍니다. 조금 한번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게 바로 이제 스피킹 엑서사이즈의 샘플이에요. 실제로 그냥 화면상에서 여러분이 어떤 그 동영상을 보시고 실제로 이제 그 스피킹 하는 어떤 그런 그 시뮬레이션을 보시는 거예요. IELTS 시험 실제로 어떻게 보는가 이런 거 보시고 거기에 그 내용을 듣고 또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풀어본다라든가 이런 거 외에도 여러분이 뭐 어떤 내용 표현들을 연결해서 하는 뭐 영작을 한다든가, 뭐 리딩 같은 경우는 교재에 없는 또 다른 어떤 읽을 거리 거기에 해당하는 연습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교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인드셋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공식 가이드나 그 기출 문제집 같은 경우는 실제 IELTS 시험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그다음에 그 영역별 어떤 그 기술, 요령, 팁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고 실제 시험 문제들이 어떤 것들을 경험하는 거에 집중을 한 그런 교재라고 한다면, 이 마인드셋 같은 경우는 물론 IELTS라는 목표를 향해서 간다라는 공통점은 있습니다만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영어가 완성이 되어 있고 IELTS 시험에 대한 어떤 적응을 위해서 이제 앞서 나온 그 2가지 교재들을 활용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실제로 IELTS를 대비하면서 실제 여러분의 영어 실력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약간은 중장기적인 어떤 그 시간을 가지고 목표로 해서 여러분이 차근차근 IELTS에 필요한 영어 실력들을 좀 쌓아가기에 보다 적합한 그런 성격의 교재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IELTS 시험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이미 영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이제 약간 시험에 대한 어떤 적응만 필요해요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 사실 영어 자체도 이제 공부하면서 결국 내 궁극적인 목표가 IELTS예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라면 이렇게 차근차근 레벨별로 나에게 맞는 어떤 레벨별로 마인드셋 같은 교재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공식 가이드나 기출문제집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어떤 학습자를 위해서 난이도를 낮춘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좀 레벨이 낮은 초급이신 분들에게는 좀 많이 벅차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사실 초급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고 이런 경우 있는데, 그렇다고 또 IELTS하고 상관없는 또 동떨어진 어떤 그런 기초 어떤 학습 교재들을 보기에는 또 시험 수험생들도 마음이 급해서 이 IELTS하고 딱지가 안 붙으면 굉장히 마음이 불안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시라면 이런 이제 본인 레벨에 맞는 이런 마인드셋 같은 교재를 통해서 좀 IELTS에 대한 대비도 하면서 실질적인 본인에게 맞는 영어 학습도 같이 이루어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케임브리지에서 나온 대표적인 IELTS 교재 세 가지를 좀 레비ュ해 봤는데요. 자,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subscribe, 이렇게 구독의 버튼 있죠?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자, 알림 설정, 벨 아이콘이 보일 겁니다.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